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신풍제약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한 부분도 꼭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시장이라는 것은 물론 시장하고 상관없이 이 신풍제약이 상당히 잘 갔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 크게 여기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중요성에 있어서. 그런데 작업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또 반대로 시장이 약했는데 신풍이 잘 가면 시장이 강해도 신풍은 안 갑니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으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뭐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종목이라는 게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잡아주는 위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치가 있다라는 것. 예, 그것은 어떤 종목이든 다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또 조금씩 그러니까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하는 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매수를 하는 것은 지금 잘 안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어쩔 때는 매도가 많아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매수가 많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 자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참 의미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와 매도세 흐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지금 시간에 좀 더 밀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반등이 나왔지만 어려운 반등과 그 다음에 반등에 대한 저항 또는 저항에 대한 밀림이 있은 후 반등.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항이 강해요. 자, 이거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것이 올라갔다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면 강한 슈팅, 그러니까 강한 수급이 붙어서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빠집니다. 빠진다라는 것은 저항이 강하다. 확실히 저항이 맞다. 말 그대로 저항이다. 근데 빠집니다. 빠지는 거에 있어서 이 빠지고 나서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이 밑꼬리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 또 저항이 생기죠. 그러면 이 밑에서 밑꼬리가 생겼었던 물량, 즉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구간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익절을 하려고 하는 물량, 그리고 돌파가 더 이상 안 나온다라는 판단, 이 부분이 시간 외에 좀 밀게 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 그러니까 캔들 하나의 큰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마이너스 7%예요. 제가 좀 전에 그림 그려서 설명드린 내용 확인되십니까? 그래서 시간에 좀 빠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0선일 수도 있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 자 여기죠. 이게 60선 올라온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가 됐어요. 지지가 됐는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지금 밑에 찍었을 때 자 특징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빠지는 순간 제일 저점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 저점이 여기에요. 그리고 반등.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죠? 여기에요. 그러면 이 저점을 찍어주는 이 꼬리의 특징이 뭐죠? 네. 일단은 최저점을 만들어 주면서 강한 슈팅이 나왔다. 어떤 슈팅? 자, 지지가 되는 여기 아니죠. 여기입니다. 지지가 되고 그 밀었던 그 부분에서 꼬리가 길게 달린다. 긴 꼬리가 자꾸 생긴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냐면
긴 꼬리가 자꾸 생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끌어 당긴다. 그러니까 최저점을 계속 잡아 먹으면서 어떻게 물량을 확보를 한다. 누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개인일까요? 아니면 세력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밑꼬리가 생기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매수했어요. 그럼 개인이다.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날이 언제죠? 28일입니다. 9월 28일 날짜를 보시면 자, 여기는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프로그램이죠. 외인과 그쵸? 자, 이때 보겠습니다. 22일입니다. 이땐 누구죠?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와 이 위치와 이 위치는 다르다.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그다음 외인과 프로그램이 많이 이거는 뭐 누가 많다라고 볼 수 없는 물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특징에 대한 이 수급, 그러니까 이 수급이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좋은 꼬리로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아니면 이 수급 사이에 이 많은 물량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 엄청난 뭐 이 물량들이 다 뭐 한 뭐 세력의 또는 뭐 큰 자금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물량이다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치가 되는 주체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볼만한데 좀 지켜볼 만한데 희망이 있겠는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저 역시도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근데 일단은 지금 수급 주체 자체가 좀 다르죠. 분명히 다 다르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밑꼬리만 보고 말씀드리면 밑꼬리는 일단 좋다라고 하면 지금은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다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이때 설명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5일선에 대한 부분, 그죠? 단순 5일선이 아니라 자리를 잡아준 5일선, 자리를 잡아주는 5일선 저항 기억나십니까? 다시 자리를 잡아준다. 똑같이 자리를 잡아주겠다. 그 5일선 다시 올라오면 상당히 괜찮겠죠. 그럼 내일은 올라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빠지면 좋진 않겠죠. 그래서 내일은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올라오고 나서 그때 밑꼬리가 상방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때 기대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거 밑꼬리는 상당히 좋아. 끌어당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지만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확인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대응이 되면 돼요. 뭐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으면 뭐 잘라내지.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돌파가 나왔어. 계속 올라가겠지? 내려가도 상관없어. 근데 내려가면 잘라낼 거야. 상관없어와 잘라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꼬리는 올리는 거야. 이 올리는 꼬리야.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밀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은 뭐였죠? 이거죠, 일단. 일단 무조건 이거예요. 상승 전에 보세요. 상승 전에는 항상 이거다. 뭐, 5일선 안착. 뭐, 5일선 안착 안 해도 바로 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러한 것을 따라가자. 확인을 하자. 왜?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게 나와줘야지,
수급이 붙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저도 지금 이 신풍제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 그리고 중요한 예, 모습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또는 만약에 내일 좋은 자리 나온다 하더라도 주말에 더 좋은 내용이 나올지 안 좋은 내용이 나올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다음 얘기다. 그래서 내일은 자, 5일선 안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 30분 봉 보겠습니다. 자, 30분 봉에서도 자, 이 라인 때 쭉 이어가 보면, 자, 보이십니까? 오늘 상승 이후에 저항받고 빠지죠. 아직 저항이 있는 부분이다. 제가 일봉상에서는 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일봉에서는 지지를 강요했죠. 그 다음에 30분 봉에서는 저항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5일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쉽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만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 아시는 내용을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5일선이다. 5일선 안착, 21선 돌파 상승, 21선 밑에 깔려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있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을 때 이 주가의 지금 흐름이 계속 어떻게 밀린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저항이 생기는 모습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올려주고 있는 양봉이지만 이전에도 이러한 모습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뭐가 더 있겠느냐?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새로운 자리가 생기죠. 새로운 자리가 뭐죠? 자, 여기도 지금 그렇지만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 음봉이 생겼던 자리, 이 자리도 상당히 강한 저항이 생기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저항이 하나 있었을 때에 돌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졌죠. 여기도 이게 바로 저항이 생기는 자리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지금 이거랑은 달라요. 지금 이거는, 자, 여기 보세요. 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가에 대한 부분. 시가 상단. 자, 시가에 대한 이 모양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그대로 그린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이 확실하게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은 그나마 약간 좀 양봉이 긴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은 예, 5일선에 대한 안착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5일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 빠졌어요. 이게 또 살짝 걸리긴 하지만 시간에 빠져도 어떻게 다음날 갭상승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내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언제 나올지, 또는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갈 수 있느냐, 꼬리가 달리지 않고 올라가느냐, 꼬리가 달리고 빠지느냐,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올려주는 것이 당연히 낫겠죠. 자, 이렇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